2020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찾아서 뵙는데요. 올해도 뭐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제스를 먼저 들어가시면 아마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안내 설명서가 아마 처음에 뜰 거고요. 이거대로 보시면서 신청은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초기 화면이 2019년도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신고는 이제 2020년 오늘까지죠. 1월 7일까지. 내년에도 아마 필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수증 동영상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거 하면서 하는 방법을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기 안내를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굵게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 메뉴에서 소득공제 메뉴를 누르고 산출을 그대로 누른 다음에 산출된 상태에서 각각 제외할 환자, 지역, 비보험, 비급여, 제외 항목 금액 제외, 소득공제 제외,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시고 에러가 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생성을 하고,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병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연말전산 간소화 버튼 찾고, 그 다음에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찾아서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오류, 판정, 검증하기 하고 보내시면 끝납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보기는 운영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여기서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방법을 그대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안내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누르시고 의료비 소득공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은 여기 소득공제 도움말 있죠. 이걸 누르셔도 되겠네요.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기관번호나 명칭 넘겨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담당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담당자 연락처, 병원 연락처로 하셔도 되고요. 작성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집계하기 전에 일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2월 달 내원했던 환자를 1월 달에 수납 내역을 바꾸거나 추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소득공제 내역에선 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납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달에 수납한 거는 2020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환자를 2019년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 수납일을 적어도 2019년 12월 30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집계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분의 에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12월에 진료된 부분을 1월 달에 수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수납일을 12월 30일 이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산출을 했지만 한 번 더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산출 기간이 나와 있죠. 아마 대부분 2019년도까지 돼 있을 거고요. 2020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제외 항목을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반드시 산출을 누른 다음에 제외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옵션을 먼저 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먼저 산출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누르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출을 누르면 아마 PC마다 좀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산출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은 한 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처음 하실 때는 아마 산출이 될 거고요. 저는 이미 만들었으면서 한 번 더 하신 분들은 아마 이 화면이 뜰 거고요. 다시 작업하고 싶으면 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을 누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제외 항목을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유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 리스트가 다 떴습니다. 산출이 끝났고요. 이 기간 동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보통 아마 4, 5분 이내 걸릴 거고요.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작업도 안 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이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뜨고요. 각각의 메뉴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 제외를 하겠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가 제외된 겁니다. 다시 해제는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비보험자만 제외하겠습니다. 내과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제외할 게 거의 없어서요. 그 외에 이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선택 사항이지만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급여 금액을 제외한다든가, 소득공제 제외로 아예 접수한 환자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할 때 쓰는 방법이고, 지역가입자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했을 때 환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의료비를 자료를 국세청에 확인 안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안 빼야 되는 건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생기거나 병원에 와서 자기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없다고 해서 오해받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괜한 오해받거나 또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것을 마치 이 소득공제 자료하고 세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마치 이거를 줄여야만 세무에게, 그러니까 절세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절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비상식적으로 조정하지 않도록, 삭제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오류 환자들만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있거나 보험증이 없는 환자들 있죠. 그래서 저는 비보험자 제외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더 사용자 코드 중에서 이제 제외할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제외 항목 등록인데, 여기 보면 제외 항목 금액 제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가 클릭했을 때 적용되는 항목은 바로 여기 보면 이지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만큼 사용자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제외 항목 등록이라는 게 보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저희 병은 이제 진단서, 체형 진단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숫자를 추가할 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확장이 있죠. 플러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더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처방 제외 리스트가 생기고요. 반드시 추가됐을 때는 요 저장을 눌러야 이 추가된 내역이 숫가명이 저장이 됩니다. 삭제할 때는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을 고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코드 제거하시면 되고요. 코드를 제거하거나 추가했을 때 모두 다 이 저장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제외할 때 제외 항목 금액 제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외를 해제할 땐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저는 비보험자 제외와 제외 항목 금액 제외. 대개 내과 계열은 아마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 제외도 그냥 웬만하면 보내세요. 지역가입자라고 해도 부양자들이나 가족들 또는 부모님들 소득공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가입자도 보내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생성을 눌렀을 때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보시면 이렇게 오류 항목이 있죠. 그럼 여기서 수정 없이 보내시면 어디죠? 국세청에서 걸리니까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시고 여기서 보시면 다음 오류 환자를 클릭하시면 오류로 뜹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주민등록 번호가 불일치하거나 그런 환자들일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것들은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 삭제한 환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삭제한 환자들도
일단은 소득공제를 자료 요청 안 하는 가능성이 더욱 많고요. 설사 뭐 빠졌다고 해도 병원에 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낼 수가 없어요. 되게 전산에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수납해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일자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환자 제거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삭제가 되겠죠. 다음 의료 환자 없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 환자들은 아마 주민등록조회이기 때문에 다 지워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 하게 되면 한 환자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해당 환자에 대해서 삭제를 하시면 모든 걸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 내역 3일 내원했거나 뭐 5일 내원했거나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해당 일자 제거라는 건 일자의 한 환자만 제거하는 거고요. 해당 환자 제거는 요 기간 내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환자가 내었던 내역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파일 생성을 눌렀을 때 오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버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하단에 진행되는 프로그레스 바가 보여요. 여기 아래에. 요걸 참조하시면 되고, 요것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 프로그레스 바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잠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는 동안에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미수 수납제는 아마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항목들의 편집은 사실 개별적으로 편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뭐 손을 안 대기를 권해드리고요. 보실 거는 여기거든요. 증빙자료 생성 파일 병로. 여기에 이제 지금 만들어진 파일이 들어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파일을 찾을 때 어디에 있지 하는 환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 하는 사용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폴더는 직접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서 경로에다가 이렇게 치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끄집어서 집어넣기도 편하고요. 요건 제가 이전에 만든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 생성한 날짜를 보시고, 또는 이제 중복해서 만들게 되면 다시 갱신한다고 한다면 이전 파일을 삭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작년에 만든 거네요. 그죠? 그래서 파일 경로, 이 증빙자료 파일이 어디에 생기는지도 좀 봐주시고, 수정 날짜를 보시고 작년에 작업했던 분들은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경로가 C의 프로그램 파일즈 ftex input. 직접 들어가는 방법은 C를 누르고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tex 있죠. 그 다음에 inpu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거든요. 요걸 보시고 이거를 끄집어내거나 또는 이 폴더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으로 들어가시고, 바로 이지스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이 뜨거든요. 물론 뭐 익스플로러에 따라서 또는 처음 홈택스를 로그인 하게 되면 이것저것 보안 프로는 깔라고 할 겁니다. 그대로 하고 반드시 병원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개인 인증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병원 인증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저희 이지스 안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로 가지 마시고 먼저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돼 있으면 아마 이게 편할 거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병원 인증서 찾으시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이 상태에서 도움말 안내대로 세금 종류별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하시고, 여기서
다시 영수증 발급 기간 메뉴에 보시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이 있고요. 클릭하시고 선택에서 선택 의료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출하면 이동. 됐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FTX 인풋 폴더에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파일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래서 파일 찾기 또는 제일 편한 방법은 뭐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끌어서 옮겨 놓으셔도 되고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 올리시면 안 돼요. 2020년. 그래서 이걸 잡고서 그냥 이렇게 올려 놓어도 되고요. 지금은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이 방법이 되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파일 찾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폴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C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 그 다음에 FTX 인풋 그 다음에 날짜 확인하시고 2020년 1월 7일 오늘 만들어진 걸 더블 클릭하시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닫기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찾기, 파일 선택하고 업로드 이렇게 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닫기 하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업로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파일 검증 및 이미 업로드된 파일입니다. 다시 삭제를 할게요. 이게 뭔가 잘못된 파일 찾기 2020년 거 중복된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오전에 테스트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삭제를 하고요. 반드시 기존에 올린 거는 삭제해 줘야겠죠. 중복됐다고 돼 있네요. 다시 할게요. 파일 선택 아까는 제가 테스트 하느라고 미리 올려서 그래요. 자, 파일 찾기 이 상태에서 시작되겠죠. 올해 거 2020년 1월 7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제가 파일 선택을 하고 업로드 하라 그랬죠. 반드시 닫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병합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2019년도 중간에 차트를 바꾸신 분,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달까지는 의사랑을 쓰시고 2019년 7월 1일부터 이지스를 썼을 때 의사랑에서 만든 파일과 이지스에서 만든 파일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료 변환 이전 차트에서 절반,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지스 차트에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파일을 두 개 했을 때 쓰는 병합이 방법이고요. 요건 도움말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이지스에서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 보면 파일 병합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병합이 뭔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지스 차트를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썼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전에 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중간에 차트를 바꾸신,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차트를 중간에 바꾸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바꾸셔도 1월 1일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안내드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제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기. 아까 이지스에서 만들 때 오류가 없었으면 여기서 거의 걸리진 않는데, 여기 오류 파일 생성할 때 오류가 있는데 오류 한자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는 여기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검증하기를 하셔야 돼요. 검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검증하기. 그래서 검증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좀 기다려 볼게요.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네, 제출 가능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제출하기 누르고
선택을 하고 되겠죠. 제출하기를 선택하고 제출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이 끝난 거고요. 여기서 내가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 뭐 여기 보면 제출 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 좀 있다 보면 제출이 됐다고 아마 나올 겁니다. 아직도 제출 중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한 1, 2분 정도 걸리던데요. 지금 계속 제출 중 상태라고 나와 있죠. 됐네요. 여기 보면 상태 제출 완료로 돼 있죠. 뭐 이 이상 뭐 제출했다는 증명을 서로 갖고 있거나 출력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올해 2020년 올해 1월 7일까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환자들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내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는 자료를 병원에 오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자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그 절세하고 전혀 관계없고 또 국세청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과도하게 편집한다고 해서 이득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뭔가 금액이 달라지거나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이거랑 안 맞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자료를 빼놓고는 그냥 다 보내는 방법으로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